추추 툴몬드,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끌로에예요. 여러분, 최근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한국 대 체코전이 열렸을 때 무려 5만 명의 멕시코 관중이 단체로 떼창을 하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응원단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니까 경기장에 있던 현지인들이 일제히 그 박수를 따라하면서 순식간에 멕시코 경기장을 완전한 한국의 홈구장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자기 나라 경기보다 한국 팀을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진풍경을 보고 전 세계 스포츠 기자들이 진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아마 한국 분들은 이 뉴스를 보시고 그냥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이겨서 멕시코를 16강에 올려준 그 은혜 때문이겠지 하고 가볍게 웃어 넘기셨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원래 남한테 베푼 건 빨리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글을 쓰는 제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8년 전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단순한 해프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훨씬 깊고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멕시코라는 나라 전체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보내는 아주 거대하고 일방적인 신뢰의 임프레션 그 자체랍니다. 지금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짝사랑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황당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동안 저희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얻어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진짜 존경심을 한국은 아주 조용하고도 특이한 방식으로 얻어냈으니까요. 한국이 멕시코 현지에서 보여준 그 행동들은 저희 유럽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타심이거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한국인 특유의 그 조용한 선행과 도덕성이 밖에서 보는 외국인들 눈에는 얼마나 무섭고 압도적인 무기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움직이는 서구권의 그 잘난 위선적 외교 시스템을 한국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진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서구권 국가들이 그동안 멕시코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왔는지 아주 솔직하게 폭로해 볼게요. 저희 프랑스를 포함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들은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 원조를 하거나 도움을 줄 때 그 위선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유럽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해외 봉사를 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구호물품이 아니라 바로 수십 대의 카메라와 언론사 기자들이에요. 조용히 도와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현지인들 모아놓고 억지로 웃게 한 다음에 손잡고 사진을 찍고 그걸 자국 뉴스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내보내죠. 우리는 이렇게 우월하고 자비로운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정치적 쇼랍니다. 솔직히 제 조국이지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프랑스 정치인들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조그만 우물 하나 파주고는 자기 이름 아주 크게 적힌 대리석 비석 세우느라 우물물보다 비싼 돈을 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진정한 원조인가요? 자기들 정치적 커리어를 쌓기 위한 마케팅 비용일 뿐이잖아요. 이런 태도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멕시코로 여행을 가는 일반적인 유럽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기들이 돈을 쓸어 왔으니까 현지인들이 기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할 생각은 1도 없고 영어나 프랑스어 못 알아듣는다고 종업원한테 짜증을 내거나 팁 몇 푼 던져주면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멕시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서비스해주지만 속으로는 이 오만한 서양인들에게 완전히 찔려 있는 상태예요. 유럽인들이 베푸는 호의나 지원금 뒤에는 항상 우리는 너희보다 잘났다는 그 아주 기분 나쁜 임프레션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은 백인 관광객들을 그냥 돈 나오는 걸어 다니는 지갑 정도로만 취급하지 절대로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지 않는답니다. 그게 당연한 방어 기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기간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이 굳게 닫힌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과달라하라 경기장 주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구 팬들로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듯이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마테오라는 6살짜리 멕시코 남자아이가 부모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낯선 사람들 틈에서 겁에 질려 엉엉 울고 있었죠. 여러분, 멕시코 길거리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는다는 건 유럽이나 한국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멕시코는 아이를 미끼로 길가에 세워두고 도와주려는 선량한 사람을 역으로 납치해버리는 끔찍한 카르텔 범죄 조직들이 판을 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현지인들조차 길 잃은 아이를 보면 속으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끔찍한 범죄에 휘말릴까봐 함부로 다가가지 못게 되는 사회적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날도 수많은 멕시코 어른들과 덩치 큰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힐끗거리기만 하고 그냥 모른 척 휙휙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한국 국가대표팀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은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만이 그 아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분은 스페인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도 주저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을 켜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길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번역기로 계속 다정한 말을 걸면서 같이 경찰을 찾아 그 넓고 위험한 거리를 한뼘없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황장할 노릇인 게 뭔지 아세요? 이 한국 남성이 천신만고 끝에 멕시코 현지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의 일처 방식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경찰이 아이를 인계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한국인한테 멕시코에서는 이런 아이를 앞쓴 전문 범죄 조직이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이 영웅놀이 하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빨리 가라고 아주 차갑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조차 외면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면 보통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당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 프랑스 친구들이었어도 절대 남의 나라 위험한 일에 계속 엮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들 입장에서는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이 포기하라고 경고하는데도 절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낯선 타국 땅에서 아이 부모를 찾기까지 무려 40분이나 걸렸는데 그 불안한 시간 동안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환하게 웃으며 같이 셀카도 찍어주고 가방에서 자기가 챙겨온 한국 과자까지 꺼내서 먹여줬대요. 자기가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 공포스러운 멕시코 길거리에서 말이죠. 마침내 번역기를 돌려가며 수소문한 끝에 진짜 아이 엄마인 다니엘라 씨를 찾아서 아이를 품에 안전하게 안겨주고는 놀랍게도 자기 이름표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쿨하게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다니엘라 씨가 나중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감동해서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 SNS에 장문의 글로 올렸거든요. 자국 경찰조차 범죄일까봐 포기하라고 했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아시아의 한 외국인이 무려 40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줬다고요. 이 진심 어린 글과 주변 사람들이 찍어둔 사진들이 순식간에 멕시코 전역으로 퍼지면서 현지 방송국 메인 뉴스까지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이 되세요? 유럽의 오만한 정치인들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카메라 앞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아무리 요란한 쇼를 해도 절대 얻지 못했던 그 깊은 신뢰를 이름 모를 한국인 관광객 단 한 명이 단 40분 만에 완전히 얻어낸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한 나라라고 아래로 보고 동정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대가나 과시욕도 없이 그냥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돕는 거구나. 언론사 카메라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 선진국 시민이구나 하고요. 멕시코인들에게 한국인의 이런 조용하고 묵묵한 이타심은 유럽이 던져주던 그 어떤 엄청난 경제적 원조 뭉칫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심기한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을 좀 보세요. 그 한국인 관광객분이 멕시코 길거리에서 보여준 행동은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마트나 놀이공원에서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임시 이모가 되고 동네 아저씨들이 임시 경찰이 되어서 방송을 하고 다 같이 찾아주는 게 완전 기본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강공원에서 길 잃고 우는 아이를 봤는데 순식간에 어른 대여섯 명이 모여들어서 아이 달래고 경찰에 신고해 주는 걸 보고 진짜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거대한 사회적 연대감과 이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처럼 탄탄하게 깔려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멕시코처럼 치안이 불안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진 사회에서는 한국인들의 그 당연한 행동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진짜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이런 조용한 헌신이 단지 개인 관광객 한 명의 우연한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학 전공자로서 진짜로 경악했던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대하는 그 엄청난 진정성이에요.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사포텍 원주민 마을이라는 아주 가난한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형이 너무 험해서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최신 스마트폰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1세기에 전기가 없어서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요? 만약에 프랑스나 서구권 자선단체가 이 마을을 돕겠다고 찾아갔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정치인이나 유명한 배우가 헬기를 타고 화려하게 날아가서 꽤 죄죄한 원주민, 아이들 틈에 껴서 슬픈 표정으로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찍고 당일날 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국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멕시코 원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쇼를 했겠죠. 그런데 한국은 저희 유럽인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비합리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 의사들이 그 험한 산길을 뚫고 들어가서 조용히 무료 진료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카메라 한 대 없이 그저 환자가 있으니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국 기업들이 나서서 그 험한 마을에 전기, 시설과 통신 인프라를 깔아주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에 거대한 태극기를 달아놓거나 촌스러운 기업 로고를 대문짝만하게 박아 넣지도 않았대요. 그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철만 아주 묵묵하게 끝내고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마치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큰일 나는 불치병에라도 걸린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이게 현지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그 원주민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고 드디어 텔레비전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본 월드컵 경기가 바로 이번 한국 대 체코전이었어요. 멕시코 현지 언론이 월드컵 기간에 그 마을에 취재를 갔다가 기자들이 완전히 황장하고 말았거든요. 멕시코 국적을 가진 그 원주민들이 자기 나라 멕시코 경기보다 한국 경기에 훨씬 더 열광하면서 오직 한국의 승리만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대요. 자비로운 백인 구세주 행세를 하며 구호물품을 던져주던 유럽 국가들한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순수하고 맹목적인 애정을 먼 아시아의 한국한테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런 한국의 행보를 볼 때마다 외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양심이 찔린다니까요. 저희 프랑스인들은 봉사활동을 가면 일단 인스타그램에 올릴 흑백 필터부터 고르거든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에서 학점 때문에 봉사 시간 채우려고 양로원에 갔을 때 할머니 손잡고 찍은 사진 각도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친구한테 3번이나 다시 찍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돕는 것보다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의식 있는 파리지앵이라는 임프레션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보든 말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만 한 념 없이 하더라고요. 이런 대가 없는 헌신이야말로 전 세계가 질투해야 할, 그리고 유럽이 절대 베낄 수 없는 한국만의 진짜 소프트 파워랍니다. 근데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경기 다음 날 멕시코 현지 뉴스에 대서특필된 이야기인데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길거리에서 현지 노점상 할머니의 두툼한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무려 6개월치 생활비가 현금 뭉텅이로 꽉 차 있었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카페 테이블에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명품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무서운 고신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주워주는 것 자체는 한국인에게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지갑 주우면 우체통에 넣거나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게 거의 유전자 단위로 입력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진짜 신기하다며 감탄했던 포인트는 그 한국인 유학생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보통 외국에서 남의 지갑을 주우면 제일 먼저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학생은 멕시코 현지 경찰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지 않았어요. 멕시코에서는 경찰들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 돈이 할머니한테
집한테 돌아가기 전에 경찰들 주머니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지 문화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소문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 돈을 1원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드렸대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며 사례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유학생은 그냥 맛있는 타코 한 개면 충분하다며 쿨하게 웃고 떠났다는 거예요. 멕시코 전역이 이 뉴스 한 방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부패한 공권력조차 믿지 못게 된 비극적인 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들의 치부를 깊이 이해하고 직접 타인을 배려하는 그 섬세한 도덕성에 멕시코인들이 완전히 항복해버린 거죠. 사실 멕시코 사람들은 은행 인프라가 너무 형편없어서 고객 돈을 마음대로 떼어먹거나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어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큰 돈을 지갑에 현금으로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은 아예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3초 만에 모든 금융 업무를 일처리해버린다는 사실까지 멕시코 사회에 같이 알려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미래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을 대하는 도덕성은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거의 완벽하게 진화한 신인류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주섬주섬 꺼냈을 때 카페 직원분이 저를 쳐다보던 그 당황스러운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마치 조선시대 엽전을 내미는 시간 여행자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현금이 거의 박물관 전시품 취급을 받잖아요. 이런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의 큰 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공영에 처한 약자는 목숨 걸고 도와준다는 게 저희 같은 유럽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완벽한 유토피아의 모습인 거죠. 이쯤 되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체코전에서 5만 명이나 모여서 한국을 미친 듯이 응원한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들은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한국을 응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미래의 모습을 한국인들이 아무런 과시 없이 묵묵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과 국격에 감동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한국의 위상 때문에 멕시코 현지에서 얼마나 재밌고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멕시코시티나 과달라하라의 유명한 타코 노점상이나 식당에 가면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밥을 다 먹고 지갑을 꺼내면 사장님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돈을 거절하는 유쾌한 실랑이가 벌어지거든요. K드라마의 즐거움과 2018년 월드컵의 은혜를 감히 돈으로 갚으려고 하냐면서 데킬라와 타코를 무제한으로 내어주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멕시코에서 사실상 지갑이 필요 없는 최고 등급의 대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장이나 터티와칸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유명 관광지에서도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VIP 패스트트랙 예우가 존재해요. 입장줄이 수백 미터씩 길게 늘어서 있는데도 검색대 요원이 한국 여권을 발견하거나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를 인지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마법처럼 바뀝니다. 안전요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외교관 전용 통로나 VIP 라인으로 한국인들을 먼저 입장시켜 주거든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한 미국인 기자가 자기도 혜택을 좀 받아볼까 싶어서 씩씩하게 걸어가 영어로 헬로라고 인사를 건넸대요. 그런데 직원분이 너무나도 정중하게 원래 줄 서 있던 맨 뒤로 가라고 안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멕시코에서 모든 문을 열어주는 그 절대적인 마법의 주문은 영어가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서구권 국가들이 사진 찍기용 가짜 선행을 베풀면서 거들먹거릴 때 한국은 아주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처를 해왔잖아요. 가난한 원주민 마을에 전기를 깔아주고 길 잃은 아이를 목숨 걸고 찾아주고 6개월치 생활비를 1원도 안 빼놓고 돌려주는 그 찔긴 도덕성 말이에요. 멕시코인들은 바로 그 압도적인 진정성에 완전히 매료된 거랍니다. 제가 프랑스 지식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요. 솔직히 우리 프랑스 외교부 장관을 당장 한국 랭귀지 스쿨 기초반에 강제로 등록시키고 싶어요. 거기서 사진 찍지 않고 돕기, 대가 없이 선행 베풀기 같은 한국의 진짜 소프트 파워부터 뼈저리게 다시 배우게 해야 하거든요.
위선적인 구호 물품 100트럭보다 한국인 관광객 1명이 보여준 진심 어린 40분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유럽 다들 좀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미친 듯이 환대하는 뉴스를 보게 되시면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환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도덕성을 지켜온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신뢰가 첩첩이 쌓여 있다는 걸 꼭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질투하고 동경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고 있는 그 따뜻한 이타심이 외국인들 눈에는 얼마나 경이롭고 무서운 무기인지 조금이라도 동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타지에서 매일 한국 사회를 공부하며 대본을 쓰는 저에게는 마치 멕시코 노점상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준 그 유학생의 미소처럼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Merci d'avoir regardé.